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녀사냥. 예. 요거 다들 재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요. 망국의 전조 민영화라는 내용입니다. 민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예. 솔직히 이 단어도 사기예요.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영화는 뭐냐면요. 국가가 공기업 혹은 재산 등을 민간 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과정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또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만드는 게 민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요, 민 하면 민의 반대로 어떤 개념을 씁니까? 단어? 관이죠. 관이에요, 관. 근데 관 하면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죠. 민 하면 왠지 자율적인 느낌이고. 거기서 오는 단어의 사기예요,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에요. 사기업화, 사형화, 사유화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꾸는 거죠. 사유화, 사형화, 사기업화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 하면 왠지 좋은 느낌이고 사 하면 약간 공에 비해서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하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 조작을 많이 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공사라고 있었어요. 이게 사기업화돼서 뭐가 됐죠? 예, 대한항공이 됐습니다. 한진그룹 소속이에요.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뭐가 됐죠? KTNG. 한국전기통신공사. KT예요. KT.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예, 포스코. 대한석유공사. 예, SK이노베이션이 됐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민영화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민영화는요, 대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들은요, 항공, 철강, 석유 등 기간 산업이에요, 이게 다. 그죠? 이 기간 산업은요, 원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막대한 자본과 아주 초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문제가 한국전쟁 이후 이를 감당할 민간 자본이 부족합니다.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됐는데 건실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기업이 없어요. 기술은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차분히 이렇게 민영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읽은 것들의 민영화는요, 대체로 잘 된 거에 속해요. 대체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KT가 발생합니다. KT는요, 그렇게 잘 된 민영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 KT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보십시오. 2014년도 기사입니다. 무궁화 위성을 KT가 몰래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위성은 원래 다 국가 소유예요. 그리고 위성이 지나가는 궤도 있지 않습니까? 궤도. 그 궤도도 국가 소유예요. 일종의 우주의 도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어디에? 홍콩에다가. 헐값에. 이거 위성 하나에 수천억 들었거든요. 이거를 10억 받고 팔아버렸어요. 한 개만이 아니에요. 3개를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보십시오. 무궁화 위성 책임자라는 어떤 개삐리리 같은 놈이 있어요. 이 놈이 무궁화 위성 매각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KT에서 팔자 이랬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ABS사라고 홍콩으로, 그러니까 즉 이 위성을 사는 데 있죠. 그걸 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궁화 위성 1, 2, 3호와 그 모든 관제 시스템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우리나라 재산을 KT가 이렇게 팔아버렸다고요. 예, 진짜로요. 자, 그래서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예, 2015년도에 이 한국통신이 원래 그 공기업이었다 그랬잖아요. 공기업일 때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에 130년이 됐어요. 그때 130년 기념으로
자, 한국통신 역사 130년 역사상 제일 인상에 남는 사건 하나를 한국통신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했더니 네티즌들이 1위로 선정한 게 이겁니다. 니들이 팔아먹은 인공위성. 130년 한국통신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그 거의 조 단위에 이르는 인공위성을 팔은 사건으로 우리 네티즌들이 선정했어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민영화를 하면 이따위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이후에요. 이 팔아먹은 이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튀었겠죠. 그리고 이 KT는 지금 이거 잘못한 거죠. 그렇죠? KT는 750만 원의 벌금을 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이게 민영화예요, 이게. 그렇죠? 한탕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한탕 할 만하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거 보십시오. 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서열 넘버 5 안에 들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면 거의 진실이라고 봐야겠죠. 예, 팔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장 후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김대기 인천공항 KTX 지분 30에서 40%를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비서실장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간이라는 단어예요. 민간이라는 소리는 간단하게 개인 혹은 사기업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인천공항과 KTX의 지분을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주식 매입 대금이 정부에 입금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부는 갑자기 예산 외에 세금 수입이나 그런 거 외에 엄청난 돈이 많아지겠죠. 이래서 꼭 보면요. 혹시 여러분 노암 촘스키라고 아십니까? MIT 공대에 있는 훌륭한 분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정부는 무조건 민영화부터 시작한다. 왜냐? 순식간에 수조 원의 돈을 땡길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딱 지분 팔면 수조 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요, 주주는 우리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아니에요. 이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영종도 갈 때 영종대교 타시죠? 톨비 죽도록 비싸죠? 저게 많이 인하된 게 저거예요. 왜 저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애초부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건설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우리 정부 돈 많아요. 적지 않아요. 돈 있어요. 우리 정부 돈으로 하면 되는데 꼭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한대요. 그래서 그 민간 자본이 누구냐? 영종대교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공항 주식회사. 지분을 잘 보면 맥커리라고 불리우는 호주계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자본이에요. 근데 이걸 전문 용어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호주계 외국 기업 자본이에요. 그들의 또 자본을 잘 분석해 보면 다 우리나라 고위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떻게 하느냐? 영종대교 톨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항 주식회사한테 일정 수익을 늘 보장해줬어요. 즉 사람들이 이용을 덜해서 수익이 안 나면 적자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세금으로 다 보전해줘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보전해준 돈은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특정 고유층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KTX 지분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주식시장에 상장했어요. 우린 절대 못 사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못 사요, 우리는. 여러분, 이 중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지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한테 안 팔아요. 원래, 정말 국민에게 돌려주려면요, 나라가 그걸 다 해서 톨비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한 사람 앞에 10주 이상 못 사게 해서 국민주 공모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지분 매각은 결국 특정 계층 배불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당금이 개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겠죠. 여러분, 주식 배당금 아시죠? 주식을 사면 연말마다 이렇게 배당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요, 이 특정 개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논하는 장사죠. 이거를 이 원래 이게 이렇게 인천공항과 KTX에서 원래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예요. 공기업이니까. 국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특정 개인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있어요. 이익을 위해 고용은 낮추고 비용은 높일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적자예요. 그래? 인천공항? 사람들 잘라? 이거 아웃소싱으로 바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인천공항은요, 지금 2018년도까지 세계 1위 공항이었어요. 최근 4위. 떨어진 이유는 더 크고 좋은 공항들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인천공항은 세계 탑급 공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민영화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는 수익들이 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혜택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 다 무료죠. 웬만한 거. 그쵸? 비행기를 타거나 우리가 뭔가 사지 않으면 다 무료예요. 그냥 공항 투어도 애들 다니잖아요. 그런데 해외 다른 공항들 있잖아요. 입장료를 받아요. 민영화 돼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민영화, 특히 잘 나가는 기업을 민영화한다? 그건 뒷돈을 먹겠다?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국회 운영이 답변선 민영화의 선거. 즉, 우린 이거 주식만 팔 뿐이지 민영화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개소리입니다. 예. 조선모사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전을 민영화한답니다. 실제로 이건 많이 진행 중이에요. 이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한전 독점 체제 개방. 여러분, 독점 체제하면 왠지 나쁜 것 같죠? 요런 게 선동질이에요. 개방하겠다 하면서 민영화는 또 아니래요. 똑같아요. 주식을 매각한다? 민영화는 아니야. 독점 체제를 개방할 거야? 민영화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그겁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한전 적자라고 뉴스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340건의 뉴스가 나요. 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340건 뉴스가 올라왔다는 소리는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뉴스를 밀어낸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조사해 봅니다. 한전이 적자 났는가 안 났는가. 예. 근데 벌써 작년부터 적자 한전 탈원전, 한전 탈원전, 탈원전에서 이렇게 적자 나고 있다고 막 군부를 떼고 있어요. 자, 이게 한전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연료배 추이예요. 보십시오. 2016년도부터 여기 파란 게 영업이익이에요. 보세요. 여기 2018년에 약간 적자 났죠. 그죠? 그리고 2019년에 약간 적자 났죠. 빼고는 올 1분기 빼고 다 흑자예요. 4번이 다. 한전이 흑자 기업에 가까워요. 오히려. 적자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작년과 재작년도 흑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전은 적자란 게 한 3년 전, 4년 전, 2년밖에 없어요. 걔 꾸준히 흑자 기업이고 갑자기 올해 이렇게 폭락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 정답이에요. 이거 보세요. 연료비 추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한전의 적자, 흑자는요. 이 연료비가 올라가면 적자 나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흑자 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연료비가 팍 뛰었죠. 2배 이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큰 거예요. 한전 공식 자료입니다. 즉 한전은 적자다 흑자다? 연료비에 따라 달라진다. 연료비에 따라.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그리고요. 한전의 적자 이유는요. 첫 번째가 연료비 대폭 상승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민간 발전 이익을 보장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한전 말고요. 민간이 발전소를 짓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포스코 에너지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그거 한전 아니에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등등등등등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간 발전소가 이렇게 많아요. 민간 발전소가. 이미 되게 많아요. 민간 발전소가. 그런데 우리 아까 보셨죠? 현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한전 적자가 7.8조 났다 그랬죠. 한전 적자가 유가가 상승해서. 그런데 얘네 보십시오.
1분기 약 8천억의 흑자를 봤어요. 민간 자본시장, 민간 발전소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전의 전기는 되게 싸게 생산하기도 하고 민간들이 산 전기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제가 민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사업체를 사장님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회사가 발전소 지을 수 있어요? 발전소 지으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겠어요? 우리나라 초대기업 이상 아니면 힘들어요. 발전소 짓는 게 얼마나 돈과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기업 아니면 안 돼요. 즉, 이 구조는요, 대기업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전은 7.8조 적자인데 민간 발전이라고 읽고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들은 8천억의 영업이익을 봤어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은 늘 보장돼요. 늘. 그리고 또요. 전력산업 분할 정책. 이게 미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발전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전 밑에 자회사가 6개가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주식회사, 동서발전주식회사, 남동발전주식회사, 중부발전주식회사, 서부발전주식회사 이렇게 6개의 발전만 담당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에서 전기를 생산해요. 우리 인천은 이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전기를 써요. 이 전기를 한전에 팔아요. 그러면 한전에서는요, 이거를 가정에 공급하고 요금 걷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굉장히 쓰레기 같은 구조입니다. 왜 쓰레기일까요? 왜? 맞춰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분할했는데 왜 분할한 게 나쁜 겁니까? 왜 나쁜 거냐? 원래는 한 덩어리였거든요. 하나였어요. 한 회사였어요, 그냥. 그런데 총 7개 회사가 됐죠, 이렇게. 그럼 사장 몇 명 있어야 돼요? 7명. 임원들은요? 다 곱하기 7이 되겠죠? 그쵸. 간단하게요.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실무를 관리하는 관리직들이 있죠. 임원들은 곱하기 7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옥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본사가. 지금 본사가 7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쪼개면 쪼갤수록 더 공돈이 많이 나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리가 많아지겠죠. 공기업 자리는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쪼갠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것만 잘 통폐합해도 엄청난 적자가 보존됩니다. 이런 구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요,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놈의 새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한전 적자다. 그러니까 우리 민영화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분할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생각을 바꿔볼게요. 보세요. 공기업이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수요자는 국민은 흑자 본 겁니다. 맞죠? 그쵸?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간단하게 장사를 하는데 제가 훈이한테 이 포인터를 원래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팔았어요. 저는 적자 본 거죠. 그러면 산 사람은 이득 본 거죠. 간단합니다. 전기를 누가 삽니까? 우리 국민이 사잖아요. 한전이 적자를 봤다는 소리는 수요자, 즉 국민이 흑자를 봤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요금 세계에서 그래도 싼 편에 속해요. 그래도 물론 가정용과 산업용의 불균형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개선해야 돼요. 산업용을 조금 비싸게 하고 가정용을 좀 더 싸게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전기요금 아까워서 에어컨 못 트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머리가 리프레시가 안 되신 거예요. 과거에 그 개념에 잡혀 계신 거예요. 요즘 우리 전기 많이 싸졌어요. 많이.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라면요, 사기업화, 사형화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사기업이 적자 볼 리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면 수요자, 국민이 적자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공기업이 적자 보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개선해 나갈 거예요. 꼭 이 나쁜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제거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한전 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합리한 요소가 있죠. 그러면 그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면 될 일인데 이거 봐! 이러니까 민영화해야 돼 라고 몸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요. 원리는 되게 좋아요. 원리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원리를 부정해버리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언론들이 보면은. 자, 여러분. 공수처로 하고 검찰이 나눈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 검찰이 검찰을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딱 데이터로 드러나니까. 검찰의 수사를 공수처로 나눈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 한대요. 당연하죠.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게끔 보강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못하니까 없애자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공기업의 적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공기업이 적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메꿔줘요. 근데 그 세금은 우리가 많이 냅니까? 기업이 많이 냅니까? 기업이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기업에 무리한 흑자를 내거나 공기업이 막 흑자 내는 거 오히려 잘못한 겁니다. 혹은 사기업화 되면 약자부터 망합니다. 국민 중에 약자부터.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간단하게. 그런 예가 이거 보십시오. 예. 작년에 2021년도 작년에 여기가 텍사스예요. 미국. 전기를 민영화했어요. 그랬더니 재작년 초에 텍사스에 한파 분 거 기억나십니까? 텍사스 그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기상이변으로 눈이 내리고 한파가 닥친 거예요. 전기요금이 1,8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에. 그렇다고 안 틀 수는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동사했어요. 틀 수 없어서. 예, 취약계층부터 정전에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이 다 전기를 쓰잖아요. 추워지니까. 전기 난방을 막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기업이라면, 한전이 공기업이라면 뭐 돌려 막 그렇게 해서 국민들 보장해 주겠죠. 사기업이니까요. 그렇게 보장해 주면 이득이 안 남아. 경계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부터? 못 내는 사람부터. 못 내는 사람부터. 우리말로 할게요. 민영화되면요. 쪽방촌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 되시는 분들, 예, 사회 약자 등이 있죠. 전기요금을 못 내거나 연체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 부터 끊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되게 낮은 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절대로 전기 같은 거는 민영화하면 안 돼요. 자, 일본이요. 일본은 민영화를 2번이나 했거든요. 예, 하나는 이 발전 시설, 하나는 그 분배하고 판매하는 시장. 최근에 판매하는 시장까지 다 민영화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비싸졌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어쩌도 넘어가나 치더라도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한 사진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있죠.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가 도쿄전력이라는 민간회사예요. 이게 민간회사 건물이라고요. 민간회사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를 민영화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민영화하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대. 민영화하면 안 돼요. 사병으로 쿠데타가 빈번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군대가 민영화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요. 또 민영화하면 안 되는 거. 경찰이요. 경찰 민영화하면 안 되겠죠. 경찰이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찰을 소유한 기업과 친한 자들만 잘 먹고 잘 살겠죠.
예. 경찰까지는 아닌데 미국이 교도소를 민영화했어요. 미국이. 그랬더니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한 명의 재소자를 받아들여서 교화해서 내보내요. 좋은 말이 교화해서 내보내는 감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나라에서 돈을 받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치해야죠. 그렇죠. 유치해야죠. 유치. 네. 빈민 소수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교정시설 내 음식이나 이런 것, 의복 이런 게 좋겠습니까? 택도 없죠. 예. 미국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또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꼭 찾아보세요. 미국 의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잔디 깎다가 손가락이 2개가 잘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잘리면. 예, 그거 여러분 물에 씻어서, 잘린 손가락 물에 씻어서 얼음 넣어서 병원 가면 다 붙여줘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왔을 때 거부하면 불법이에요. 이걸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고등병원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거부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되게 많고 잘 유지되죠. 근데 미국은요, 실제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이 2개가 잘렸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 2개를 붙여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안 줘요.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걸 붙일까 고민하는 영화예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의 1등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료보험이 다 당연가입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점점점 우리 여러분 실비보험이 점점 쓸모 없어지는 거 아시죠? 암 걸려도 국가에서 95% 지원해줘요. 그래서 점점 실비보험이 쓸모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의료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나타나는 거. 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 남진이? 주순이? 걔 병원 데려가 본 적 있어? 얼마 나와 보통? 뭐 치료받은 적 있어? 뭐 받았어? 양육 얼마 받았어? 그리고 돈 거기서? 진료비 6,000원, 약간 10,000원? 너는? 수술? 10몇만 원? 싸게 나온 거야, 그것도. 여러분,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들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사람보다 더 나와요.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병원비 약값 합해서 많이 내야 10,000원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거, 의료가 민영화된 게 바로 그 반려동물 진료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세운다, 송도에 영리병원 세운다, 그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부자들은 좋고 우리들은 진짜 찌질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전기, 수도, 교통 같은 거. 예. 왜냐? 우리 지금 전기 끊겨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쵸?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런데 이걸 자꾸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야 합니다.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시험 문제는 외우세요. 예,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예. 보기와 뜻이 같은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민영화, 시장 개방, 지분 매각, 민간 중심, 이익 공유, 경쟁 체제, 독점 완화, 민간 위탁, 경쟁력 향상, 경쟁적 시장 구조, 경영 선진화, 경쟁 체제 도입. 요게 다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선방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꼭 제가 싫어하는 쪽에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자꾸 민영화 하려고 그래요. 민영화하면 누가 좋다고요? 그 정부에서 먹은 사람들 빼먹으니까 좋고, 그걸 또 매각해서 그걸 또 하는 기업들 좋고, 서민들만 죽어나는 게 민영화입니다. 그래서요, 잘 감시하셔야 해요. 잘. 그런데 그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서요, 수도를 민영화했어요. 수도를.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수도를 민영화 하니까 어떤 기업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상품을 내놨어요. 수돗물 자물쇠. 실제로 그 나라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수돗물이 금값이니까 자물쇠를 채워놓은 거예요. 네,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걸 풀고, 그 최근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지문 센서 수돗물. 예, 우리 가족들 지문만 등록해놓고 지문 찍찍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을 물쓰듯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샤워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자물쇠 채워야죠. 여러분,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도 수돗물을 민영화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거기서요, 사람들이 냇물을 떠먹기 시작해요. 다 집단 발병해요. 건강이 나빠져요. 큰일 납니다. 자, 민영화를 잘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민영화한다, 민영화한다, 민영화한다. 그게 국가의 기본 시설이 우리 기본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